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그 사진 영상 강의하는 도노스의 이철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렇게 격한 활용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오게 되면 우리 윤선 박사님 내외분 외에는 별로 모르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대부분 많이 아는 분이 오셔서 집에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먼저 저는 평생 아직까지 책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 권도 못 냈는데 우리 박사님은 이걸 몇 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내셔가지고 일단 하루를 디자인하다 책을 출판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면서 너무 세민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름도 너무 잘 지었고 아까 옆에 계신 분이 디자인하셨던 분인 거죠? 명언 좀 주세요. 진짜로. 네, 너무 그림이 예뻐요. 감정이 묻어나고 폰도 하면 되게 폰이 예뻐서 책 내용보다도 그냥 이걸 한번 이렇게 보고 싶은 디자인이 되게 좋아서 사진이 상당히 내용도 사실은 이건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고 이걸 제가 집에 가져갔는데 저희 아내가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밤에.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아마 따로 연락을 아마 축하 메시지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예. 그렇게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멋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강의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실컷 원고를 썼는데 이제 책을 내려고 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되버렸어요. 그런 적이 아마 박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에이 때려쳐 나 안 해. 그리고 비슷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셔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한 10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0분 동안. 우리 박사님도 그러시지만 강의를 하루 동안 하시는 건 쉽지만 10분 동안 하는 사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10분 동안 뭘 하지? 뭘 말씀드려야 될까? 네.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압축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원래 사진을 한 30살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8년 정도 됐어요. 오래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좋아야지만이 좋은 사진 영상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폰이 너무 좋아졌어요.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냥 이걸 찍어서 이렇게 좀 밝은색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포샵까지 좀만 하게 되면 진짜 확대해서 봐도 원본 그 SLR 카메라하고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모르겠어요. 좀 그럴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카메라를 본대요. 카메라. 전화 본래 기능인 전화나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가 좋냐 안 좋냐 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냐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저 역시 이거 지금 뽑은 지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한 3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건데 전남에서 이제 지난주에 영상 촬영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결국 샀는데 카메라를 봤어요. 무조건 카메라가 화질이 좋으냐 그 다음은요 영상이 좋으냐 손떨림 요즘에는 손떨림까지 있어서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이것도 잘 안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짐벌인데 왜냐면 요즘 카메라는 짐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찍어도 거의 짐벌과 승률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진짜 스마트합니다. 사진 잘 나오지, 영상 잘 나오지, 심지어 짐벌 기능도 필요 없고 다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카메라나 장비를 그렇게 뽐뿌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가 없고요. 스마트폰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차에 사실은 가방을 4개를 가져왔어요. 4개. 하나는 제 가방 하나는 카메라 가방, 하나는 드론 가방. 드론 한번 띄우려고 했는데 전기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인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드론 저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타 굉장히 유저들이 액세서리가 있는데 우리 여기 딱 뒤에 아까 와보는 순간 그냥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장비들을 정리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좋은 카메라 우리 윤화진 대표님 친구는 저보다 더 좋아. 그 다음에 아까 어디 가셨나요? 마이크 되게 좋은 거 쓰시던데 요즘은 이런 소위 보통 민간인 분들도 전문가 뺨치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금 제 차 속에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2가지만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짐벌인데 짐벌은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장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보다도 영상 찍을 때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거를 움직이는 걸로 만든 것이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찍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은 스마트폰은 짐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중에 사시면 되는데 일단은 비싸니까. 제가 오늘 일단은 장비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대표님도 마치 저는 가져오면 저만 있을 줄 알았더니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뭐 이런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뭐 약장사 되는 기분 같은데 과거에는 삼각대가 필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짐벌이 필요했고요. 뭐가 필요했었죠? 셀카.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3-in-1인 거죠. 3-in-1. 그러니까 이렇게 셀카로 찍다가 유사시에는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게 또 과거에는 이게 되게 길었어요. 여기 되게 길면 이게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60cm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최신 거예요. 대표님 같은 거. 또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상 찍을 때 덜덜덜덜 저처럼 이게 힘하지 없는데 제가 최근에 막 검색하다가 우리 대표님들께 뭘 선물할까 하다가 근데 그래서 이걸 제가 정말 준비했는데 뭐냐면 이걸 꾹 옆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고개를 들라 제가 춤을 춰도 가지고 있죠. 이게 이런 게 짐벌 기능인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여서 영상이 떨려서 영상을 못 찍게 되는데 요즘에는 짐벌 기능이 있는 셀카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얘는 짐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셀카봉도 아닌 것이 삼각대도 아닌 것이 셀삼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진화되는 거죠. 가격도 뭐 아까 대표님 한 5만 원대. 저는 최근에 사기 때문에 4만 원대. 다음 달에 사면 3만 원대 갈 거예요.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항상 다음 달에 사시면 돼요. 다음 달에. 아니면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네, 그래서 요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쑥 해서 누르면 이제 쑥 들어가죠. 주머니에 그냥 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부피가 크거나 비싸거나 이러면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갈수록 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에서 SNS 보면은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서 좀 진화된 것을 쓰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장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사진을 담을 것인가, 그 사진에 대한 내용, 컨텐츠이지 않습니까? 그럼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귀농귀촌 강의를 가질 때 이게 곧 이분들은 귀농귀촌 할 분들인 거죠. 그래서 SNS를 언제 할 거냐 물어보면 거기 가서 안 돼요. 귀농귀촌 한 다음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귀농귀촌 수업에 오셔서 SNS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부터 하셔야 된다. 오늘부터 찍어서 귀농 가기 전부터 영상이나 사진을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스토리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귀농하기 전에 서울 어디 살았다가 준비를 어떻게 해서 정착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공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구대에 정착하기 전에 서울에서 가기 전에 팬을 200명을 확보하고 갔대요. SNS 팬을 200명을 확보했대요. 네, 팔로워는 그보다 더 많은데 소통하는 사람 200명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귀농귀촌해서 지금은 그분이 누구냐면 지리산의 그 고영문 대표님이라고 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귀농하기 전에 이미 나는 마케팅에 대해서 준비하고 SNS 친구를 가지고 갔다. 네. 하물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 농장에 계시는데 이제 컨텐츠라는 것이 좀 많이 바닥에 나고 하고는 싶고 맨날 하지만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잖아요. 컨텐츠적인 얘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의 아이템, 예컨대 이런 것들을 도시나 이런 것들 공산품들은요 컨텐츠가 없어요. 예컨대 원가가 싼 거를 띄워오거나 그죠? 뭐 마케팅을 잘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SNS를 한다 하더라도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몇 개 컨텐츠 쓰면 더 이상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책처럼 하루하루가 컨텐츠지 않습니까? 그죠? 예컨대 똑같이 고추 농사를 짓고 고추를 짓는다 하더라도 대표님이 짓는 고추 농사 위치나 재배하는 시기나 그 모습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재배하는 농작물이 스마트 스토어에, 톡스토어에, 쇼핑몰에 있긴 하지만 대표님이 지었던 농산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죠. 그래, 스토리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막상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스마트폰은 광각이에요, 광각. 광각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제 눈은 광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볼 때는 대표님 네 분만 집중할 수가 있고 여기 보려면 여기 봐야 돼. 근데 스마트폰 뒤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내 사진이 이렇게 밋밋할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각은 우리 넓은 농장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요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컨대 오늘 대표님들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다 보시면 거의 비슷한 사진, 그러니까 여지가 전체가 다 보이고 느낌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이 예컨대 이 책을 가까이서 찍었던 이런 모습, 아니면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이 앵글 각이 요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디자인을 되게 잘하셨어요. 요것도 한 컷, 그 다음에 이 벽에는 요런 꽃 사진, 요거 한 컷, 혹은 요거 한 컷, 음식물 한 컷, 요 한 컷 한 컷들이 다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거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광각이어서 넓게 전체를 담는 건 익숙한데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실제 쇼핑몰도 보면은 전체보다도 어떤 제품 예컨대 이걸 판다라고 하면 전체 하나가 사진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디테일한 모습들이 찍어줘야지만이 입체적으로 이제 어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우리 농장에 대한 사진을 툭 찍으셨으면 그 농작물 한 그루, 과일 하나, 고추 하나 이런 걸 찍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커뮤니티 가게에서 활동할 때 제 닉네임이 벼꽃이었어요. 벼꽃. 여러분들 벼에서 꽃이 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진짜 촌놈이에요. 촌놈이 아니고 도신놈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농업 경영 후계자였습니다.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그 벼를 쳤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벼 쭉정이가 아침인가 새벽에 되면 이렇게 벌어져요. 암수와 수술이 이렇게 올라와. 그 두 개가 이제 합방하면 그게 쌀 한 톨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진짜 제가 진짜 촌놈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짓던 쌀로 제가 먹고 살았는데 쌀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아니고 닉네임이 벼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고추 지금 한참 블루베리가 나와요. 그러면 블루베리 1kg에 얼마? 분명히 당연히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꽃이 폈을 때 꽃만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저는 SNS에서 많이 보는데 예컨대 딸기가 지면 딸기꽃, 그 다음에 고추가 피면 고추꽃, 벼꽃 모든 것들은 다 꽃이 있지 않습니까? 꽃만을 쭉 찍어서 올린 사람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보는 농작물이 있지만 농작물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면 농산물, 그죠? 농작물 이게 물건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라고 취급하는 것들이 꽃을 피웠을 때 그 아름다움 같은 걸 좀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컨텐츠이자 귀농귀촌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로망이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살고 싶은 이 자체가 로망인 거죠. 그 꽉 막힌 도시생활 말고 이렇게 농산 흙을 묻히고 살고 이런 뭐랄까 나름대로 마음은 여유로운 삶 살고 싶고 여러분들은 늘 힘든 일상이지만 누군가는 그걸 굉장히 동경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일상들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꽃 왔을 때 그런 꽃 농작물 꽃은 되게 예뻐요. 고구마의 꽃 보면 마치 나팔꽃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꽃만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농사짓는 분도 꽃 무슨 꽃인지 모를 정도가 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꽃 되게 좋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이가 낳아보니까 꽃에서 가장 예쁜 것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새싹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새싹이 쫙 튀어오르는 것만 보면 너무 예쁜 거죠. 상추가 쌀이 뿌려가지고 싹이 이렇게 나올 때 상추, 배추 모든 것들은 싹이 나올 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모양이 비슷해서 그 푸릇푸릇한 것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꽃 물론 예쁘죠.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그 새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이 꽃이 다 졌어. 없어. 그럴 때는요. 이렇게 싹이 항상 나올 때. 쌈채 사시는 분들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싹이 나올 때 그 모습. 어떻게 클로즈업에서 가까이 해지는 모습.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모습. 예, 우리가 이 정도에 가깝지만 더 가까이 가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온 것들은 접사렌즈가 따로 있어서 접사렌즈는 굉장히 가까이 가서 사물을 확대해서 찍는 것이 접사렌즈인데 이런 기능들이 요즘 폰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라고 하는 그것들의 꽃,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올 때부터 그런 모습, 그걸 어떻게 멀리서가 아니고 한가를 가까이 다가가서 그 미세하고 역동적인 모습들을 좀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좀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부리고 좋아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줌을 당기게 되는데 줌을 당기면 당길수록 화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까이 가서 최대한 근처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모습을 크롭이라고 좀 잘라서 쓰시거나 아니면 아유 바빠 내가 그럴 시간 없어 그러면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 제품만 거기만 사진 찍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은 딱 키에서 이렇게 찍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서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위에 찍는 모습을 보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키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늘 이렇게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어도 누가 찍어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스콥인가 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만화 영화인데 아니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우리가 굉장히 미물로 여기는 그런 곤충들이 비를 한번 맞으면 거의 이건 폭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미가 가다가 비 한 번 탁 맞았는데 머리가 비 한 번 탁 맞으니까 머리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찍었어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는 것을 늘 보는 방법대로 찍으니까 얘 사진이 그저 그런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서서만 찍는 게 아니고 작물의 뿌리에서 보는 세상, 작물의 이파리에서 보는 세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쉬운 방법은 밑에서 위로 찍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추가 더 커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면서 배경은 파란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훨씬 더 근사한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한가에 가까이 찍어서 농작물을 찍고 그 다음에 밑에서 약간 위쪽으로 찍어서 지금까지는 찍어보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을 응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좀 개성이 있는 나를 기억시킬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서 정말 소중하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